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오늘은 최근 40%가 넘는 급등이 나왔던 폴리메시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왜 급등이 나왔는지, 이 단순한 동전주의 순환 펌핑이었는지, 아니면 숨겨진 호재가 있었는지와 그 호재로 인해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할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산타랠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을 연말랠리 기간으로 꼽는데 과연 1월 5일까지 시장에 산타가 찾아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지루한 횡보의 연속입니다. 증시와 금값이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ETF와 실제 거래손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뜨뜨미지근해진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보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마저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들은 사실 좋지 못한 변동성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상승장, 저희가 소위 말하는 불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누구보다 현명한 대응을 하고 싶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스터디룸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코인판에서 가장 핫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이 RWA 관련된 거를 많이 다루고 있죠. 우리가 아는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부동산, 심지어 요즘은 매일 최고가 경신 중인 금이나 미술품까지 전부 블록체인 위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블랙록이나 뭐 이런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산을 옮길 때 과연 뭐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내 자산 내역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돈이 섞일 수 있는 곳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태어난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다뤄볼 폴리메시입니다. 남들이 탈중앙화를 외칠 때 혼자서 규제와 법을 외치면서 바보 소리를 듣던 이 프로젝트가 왜 2026년도에 주목해봐야 할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아주 쉽게 바닥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일반적인 블록체인은 광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와서 소리칠 수 있고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죠. 익명성도 보장되고요.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다루는 주식이나 채권은 다릅니다. 이건 은행 VIP 상담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에요. 기관 투자자가 블록체인 금융을 검토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4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원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검증된 투자자인지, 자금 세탁의 위험이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겠죠. 둘째는 규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며 거래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는 기밀성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자산 거래 정보가 경쟁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정성입니다. 한번 체결된 거래가 취소되거나 번복될 우려 없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결제 완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 블록체인은 일단 만들고 나중에 규제 맞추자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폴리메시는 시작부터 좀 달랐어요. 우리는 금융권이 원하는 이 4가지를 아예 뼈대에 새겨 넣겠다며 규제 자산 전용 체인을 만든 겁니다. 폴리메시는 허가형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나 검증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죠. 근데 폴리메시는 이 신원이 확인된 금융기관이나 전문 기업들만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중앙화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근데 전 이게 폴리메시가 영리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전 세계 익명의 컴퓨터들이 내 돈 1조 원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원이 확실한 기관 100군데가 나눠서 검증하는 걸 훨씬 신뢰합니다. 폴리메시는 기관들 니즈에 맞춰 이 지명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을 써서 기관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과 탈중앙화 사이의 황금 밸런스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장 중요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2025년 12월에 폴리메시가 드디어 기밀자산 기능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면
블록체인의 장점은 모든 게 기록된다는 거지만 이 단점은 모든 게 또 공개된다는 거죠. 기관들은 자기네 거래 전략이나 잔고가 노출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폴리메시의 이 기능은 약간 특수 틴팅 유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암호화되어서 안 보이고요. 근데 감사기관이나 정부가 이거 조사해야 하니까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열쇠가 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관들이 그토록 원하던 프라이버시와 규제의 공존입니다. 장외거래나 이 비공개 채권 발행이 이제 폴리메시 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거죠. 폴리메시 홀더라면 지금 반드시 이름을 익혀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리얼 파이낸스입니다. 최근 이들은 약 2,900만 달러, 하나로 400억 가까운 투자금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의 핵심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리얼 파이낸스가 노리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디파이나 실험적인 토큰이 아니라 규제 자산의 토큰화, 즉 제도권 금융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아무 블록체인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신원, 컴플라이언스, 규제 대응, 그리고 기관이 요구하는 통제 가능한 프라이버시까지 이 모든 게 충족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인프라가 바로 폴리메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 리얼 파이낸스가 타깃으로 삼은 규제 자산 토큰화 구조와 폴리메시의 설계 방향은 구조적으로 정확히 맞물려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산 토큰화 시장을 설계하는 이 자산 토큰화 연합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이 RWA 시장의 선두주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거물급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실제 돈의 흐름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폴리메시는 이미 이 연합의 공식 멤버로서 그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는 홍보 차원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이 자산을 옮길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신원 확인과 프라이버시, 이 핵심적인 게임 룰을 만드는 테이블에 폴리메시가 이미 자기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실물 자산을 담아낼 인프라로서 폴리메시는 이제 단순한 후보군을 넘어 제도권 토큰화 논의의 강력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본은 절대 아무데나 오래 머물지 않죠. 수백억 원 실탄을 들고 규제 자산 토큰화를 준비하는 실행 주체들, 그리고 제도권 금융의 룰을 설계하는 거물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인프라. 진짜 돈은 지금 아직 시끄럽지 않은 이 조용한 설계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폴리메시 토큰은 실제로 어떻게 쓸까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폴리메시라는 금융 전용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인 위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무조건 폴리메시가 필요한데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발행할 때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고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토큰을 맡기는 스테이킹에도 활용됩니다. 결국 폴리메시 위에 실제 자산이 많이 올라올수록 연료인 폴리메시의 수요가 늘어나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이 속도의 한계입니다.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밈코인이나 좀 엉덩이가 가벼운 알트코인들처럼 하루아침에 급등하기보다는 다소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각국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서 이 사업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입니다. 현재 체인링크 같은 강력한 인프라 공룡들이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폴리메시는 최근 원화 기준 68원에서 99원까지 40%가 넘는 급등해서 결국에는 이 100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폴리메시는 전체 거래량에서 업비트와 이 빗썸의 거래량이 50%를 넘는 흔히 말하는 김치코인 단계에 있는 국내 거래량이 높은 종목입니다. 보통 개인들은 이런 급등을 좀 보면서 100원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세력들은 그런 심리를 좀 파악을 하고 100원을 가기 직전에 매도 압박을 주면서 좀 투심을 꺾고 개미들이 도망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과 온체인 흐름을 보면 아직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목표가가 있음이 확연히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100원을 돌파하게 된 이후에 자세한 흐름과 대응은 장대봉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물리셨거나 신규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스터디룸에 입장해서 함께 수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폴리메쉬는 블록체인의 화려한 이상보다는 금융의 차가운 현실을 선택한 프로젝트입니다. 단기적인 차트보다는 좀 얼마나 많은 실제 자산이 폴리메쉬 위로 올라오는가, 그리고 기관들의 실사용 데이터가 찍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가 이 거래량을 주도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력의 흐름을 떠나서 2025년 말부터 시작된 기술적 완성도가 2026년도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영상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환율 위기, 정말 IMF가 다시 찾아오게 될지와 그로 인한 수혜 종목은 어떤 게 될지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